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T-14 아르마타라는 4세대 전차를 개발한 러시아가 구형 T-90의 개량형을 핵심 기갑부대에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르마타가 기술적으로 실패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육군이 T-90M으로 명명된 T-90 전차의 최신 개량형의 초도 양산분을 인수하기 시작했다고 제작사 우랄 바곤자보드가 현지 시각 3월 1일 밝혔습니다. 우랄 바곤자보드는 T-90M은 전투력 면에서 기존의 T-90 계열을 상당한 수준으로 압도하는 장점과 더불어 기존의 T-90에서 입증된 탁월한 신뢰성, 기존 군수 지원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성까지 갖추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도가 도입한 T-90S 전차 기술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성능 개량이 가해진 T-90M 전차는 최신형 2A46M4 활강포와 신형 사격 통제 장치를 탑재해서 더 높은 정밀도와 관통력을 확보했고, 신형 레이저 유도 미사일을 발사해서 5km 밖의 지상 표적과 헬기를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엔진도 1130마력의 신형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기동성이 향상되었고, 폭발 반응 장갑과 복합 장갑으로 구성된 다중 장갑 패키지로 현존하는 대부분의 전차 포탄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 제작사 측의 주장입니다. 우랄 바곤자보드는 이 전차를 모스크바 인근의 기갑부대에 인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의 차세대 전차는 T-14 아르마타가 아니라 T-90M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왜 이렇게 됐죠? T-90M 바로 이겁니다. T-90 전차를 아주 개량을 많이 했습니다. T-90S 이게 이제 인도가 1000대를 라이센스 생산을 했죠. 그 T-90S를 또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가 그걸 484대를 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T-90M 전차는 사실은 뭐 인도가 개발비를 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도가 이 T-90 계열을 한 1500대 생산합니다. 이제 이런 대박을 터뜨린 T-90 전차인데, 자기네들은 T-90은 2선해주고 최1선 아주 A급 기갑부대에는 T-14 아르마타를 쓰겠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아르마타가 뭐 열병식에서 오다가 불이 나버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배치했더니 너무 비싸고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이런 가격 문제, 신뢰성 문제, 또 최고 존엄이 지켜보는 곳에서 사고가 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괘씸죄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었는지 T-14가 최고 주력 부대에 배치됐겠다고 했는데, 소량 생산이라도 해서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아니고 T-90M이 최고 주력 부대에 배치가 되더라. 모스크바를 방어하는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우리로 치면 11사단, 과거에는 24단이 최고였죠. 24단에, 지금 24단과 11사단이 합병을 했고, 그래서 24단의 이름 없어졌죠. 그래서 11사단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 육군 넘버원이 됐는데, 전투력 서열에서. 그래서 11사단에 K2 전차를 줘야 되는데, K2 전차 너무 비싸다. 생산하지 말자 해서 어느 날 가보니까 K1A1 전차를 좀 개량해서 K1A2 전차를 11사단에 준 겁니다.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수기사, K2 흑표 전차 주겠다고 해놓고 K1A2 전차 준 겁니다. 그 상황이 지금 러시아에 벌어졌는데, 정말 러시아는 전차 강국이었고, 전차의 뭐 2차 대전, 그리고 이 2차 대전 때 이 T-34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전차를 가지고 독일의 판터들하고 경쟁을 했던 그런 엄청난 전차 강국, 그리고 참 불행하게도 그 T-34 가지고 6.25 때 우리를 짓밟았던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이 소련, 그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가 이제 돈이 없어서 최신형 전차라고 자랑했던 그 T-14를 만들었다가 그냥 슬그머니 사라지고, 인도 돈으로 개발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이 T-90을 자기네들의 주력 기갑부대에 배치를 한다고 하니까 참 인생 모든 것은 세옹지마다 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이 T-90M의 최대 장점은 바로 이 쐐기 장갑입니다. 이 쐐기 장갑.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도 이 장갑이 굉장히 두껍게 앞으로 발라져 있죠. 쐐기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쐐기형 장갑은 복합 장갑입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공간 장갑으로 공간이 띄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폭발 반응 장갑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쐐기형 장갑 하나로 공간 장갑, 복합 장갑,
폭발 반응 장갑 같은 첨단 그런 장갑 세 가지를 할 수 있어가지고 방어력이 무려 1000밀리가 넘는다. 균질 아변 강판 기준으로 1000밀리가 넘는다. 그래서 현존하는 그 어떤 운동 에너지탄, 날탄도 이 T-90M을 뚫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러시아 측의 주장인데 결과는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우리 K2와 현재로서는 싸울 일은 없지만 아무튼 우리 K2가 이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평가를 듣기를 바랍니다. 뭐 그래도 인도는 좋은 전차 갖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최종 시험평가와 훈련을 위해 출항했다는 소식입니다. 항모 강국 영국조차도 항공모함 한 번 배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사실 우리 군 당국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해군이 올해 하반기 해외 작전 배치를 앞둔 최종 평가와 훈련을 위해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포스머스 해군기지에서 출항시켰다고 현지 언론이 3월 1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은 당초 올해 1분기 중에 출항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지원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는데요. 배치 준비 과정에서 식별된 기술적 문제 때문에 작전 배치 일정이 반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출항한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은 약 한 달에 걸친 시험평가와 최종 점검을 받을 예정인데요. 영국 해군은 이번 과정에서 그동안 식별되었던 기술적 문제 해결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해외 작전 배치에 앞서 승조원들의 임무 수행 능력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영국은 미국의 항모 운용 개념에서 배치 전 최종 훈련 단계인 COM2X 그리고 컴포지 트레이닝 유닛 엑서사이즈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번 출항을 계획했는데요. 퀸 엘리자베스 항모는 이달 말까지 영국 인근 해역에서 훈련을 수행한 뒤 휴식과 정비를 거쳐 이르면 오늘 6월 출항할 예정입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은 지난 2014년 진수했고 2017년 12월 취역했는데요. 오는 6월 해외 배치가 실제로 성사될 경우에 취역 후 작전 배치까지 소요된 기간은 약 42개월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자, 퀸 엘리자베스 정말 우여곡절 계속 있네요. 원래는 2월 달에 출항을 해서 3월부터 일본 사세보에 배치를 해서 이 동북아 지역에서 또 남중국해에서 대중국 작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항모 운용 트레이닝을 시켜주기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월 초에 느닷없이 이건 뭐 지금 문제가 좀 생겼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그때 이제 그래서 하반기 깨나 갈 수 있겠다 이렇게 2월에 갑자기 보도를 했어요. 2월에 출항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리고는 지금 이제 3월에 들어와서 출항을 합니다. 근데 이 출항 사진은 일본으로 가는 출항이 아니고 훈련하러 갑니다. 무슨 훈련이냐? 바로 이제 COM2X 뭐 이런 거 해서 여기에 전투기가 탑재되면 그 전투기하고 항모하고 손발을 맞춰보는 거예요. 전투기 이착 뭐 이륙했다가 다시 왔다가 하면 또 정비하고 뭐 이런 것들 또 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경납고에서 올리고 출격하고 이런 것들 이제 손발 맞춰봐야죠. 그리고 이 항모를 호위하는 호위 함대들하고 또 손발 맞춰봐야죠. 이런 것들 하러 지금 한 달 동안의 훈련 기간을 두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에서 정말로 아무 문제도 없으면 돌아와서 휴식 좀 하고 그리고 6월에 출항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뭐 문제가 없어서 6월에 출항해서 7월 이후부터는 이 한반도 주변에서 작전하는 이 퀸 엘리자베스를 기대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 해군이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우리 한국 해군은 경항모를 만든다고 하면서 뭐 12년 만에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배치까지 12년 만에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퀸 엘리자베스가 6월에 정말로 작전 배치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취역 후에 무려 42개월을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미국의 최신의 항공모함이죠. 제럴드 R. 포드. 그 포드 항공모함도 이 취역을 이 퀸 엘리자베스보다 5개월 일찍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있습니다. 언제 작전 배치할 때 기약도 없어요, 지금. 뭐 이 퀸 엘리자베스야 뭐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하는 버전이니까 뭐 크게 기계적으로 어려운 점은 아닌데 제럴드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식 사출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그래서 지금 벌써 5년이 다 돼가는데 취역한 지 언제 작전 배치할지 아직도 기약이 없습니다. 이게 항공모함이에요. 미국은 항모 운영한 지 100년 넘었습니다. 1911년부터 항모 운영했으니까. 그리고 핵 항공모함, 핵추진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60년 됐습니다.
1961년부터 했으니까. 그럼 미국도 이렇게 한번 신형항공을 만들었더니 취역 후에 작전 배치하는 데까지 지금 5년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 해군 너무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나중에 뭐 그 사람들 다 전역하고 없으니까 내 책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실된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또 그 결정권자들에게 보고해주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정직한 해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